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시가 광역소각장을 추진하기 위해 후보지 공모 절차를 마쳤는데요. 공모 기간 내 유치 의사를 보인 곳이 있어 우선 신청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취재 기자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사안인데요. 후보지 공모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앞서 김포시는 광역소각장 후보지를 찾기 위해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후보지 공모를 이어왔습니다. 2달 동안 신청 지역이 없다가 공모 마지막 날 2곳이 유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의미한 결과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후보지 신청이 들어오면 김포시에서도 자격 요건 검증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공모의 경우 인근 주민 8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격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요건을 제대로 지켰다면 후보지에 적합하겠지만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후보지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후보지에 적합한 곳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보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후보지가 정해지면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 여기에는 주민설명회와 같은 과정도 포함이 됩니다. 김포의 경우에는 광역소각장에 대한 주민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뿐 아니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절차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반대로 두 곳 모두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계획대로라면 재공모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준이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첫 공모에서 세대주 80%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응모 자격이 있었다면 두 번째 공모부터는 이 주민 동의 비율이 하향 조정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주민 동의 비율 자체가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공모를 통해서도 적합한 후보지를 찾지 못한다면 김포시는 관련 용역을 통해 추가 입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지난한 과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김포시는 다음 주까지 자격 요건 검증을 거칠 계획이고요. 후보지 확정이 되면 주민들에게도 절차에 따라 공개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 풍무 역세권에 유치할 예정이었던 인하대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 사업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김포시가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김포시는 1일 김포시와 인하대 측은 지난해 풍무 역세권에 김포 메디컬 캠퍼스를 유치하기로 MOA를 체결한 이후 최근 실무 협의 중이라며 최근 불거진 사업 무산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 메디컬 캠퍼스 조성 필요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명백히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부평과 계양 등 지역 8개의 지자체로부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은 강화와 옹진 등 농어촌 지역 2개의 군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군입니다. 이들 8개 지자체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천시에 보낸 건데요. 인천시는 이들 지자체의 의견을 취합해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최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외국인 주택 거래 중 투기성 불법 의심 거래 행위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부천과 부평에서 그동안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가 많았는데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투기성 거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외국인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인과 공동 명의로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 7채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 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않아 해외 자금 불법 반입과 세금 탈루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동거 비자로 체류해온 외국인 B씨는 사위를 통해 경기도 소재 아파트 3채를 사들인 뒤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무자격 비자 임대업이 의심되는 경우로 경찰의 수사 혐의가 확정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의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과 9월 사이 적발한 외국인 매수 위법 의심 행위는 모두 567건입니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경우가 21.3%였고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15%, 무자격 비자 임대업 의심 거래도 10.1%였습니다. 매수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5.4%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과 캐나다인 위법 의심 거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매수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서 185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 인천 65건 등으로 수도권이 전국의 74.2%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중국인 주택 매수가 가장 많았던 부천에서도 주택 투기 의심 거래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외국인 인구가 만여 명 증가했는데 중국인 주택 취득 필지 수는 2019년 4분기에만 전년 대비 7배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대거 사들인 겁니다. 정부는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도 내국인과 같은 형태로 관리해 주택 투기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택 보유 통계가 외국인에 대해서 이게 공백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부동산 통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택 보유 통계도 저희들이 12월에 시범 생산을 하고 내년 1분기 내로 국가 공식 통계로 정부는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에 이어 토지와 오피스텔, 상가 거래까지 위법 의심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부동산 투기에 외국인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로 숨진 인천 시민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인천시는 당초 이태원 참사에 따른 인천 시민 사망자를 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1일 오전 11시 기준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통해 추가로 1명의 외국인 시민 사망자가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시민 사망자는 5명에서 6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로 15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천시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시청 2층 대회의실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에 설치 요구가 잇따르면서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합동 분향소는 상황 종료 시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조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먼저 운영 중인 시청 대회의실 합동 분향소는 기존대로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애도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부천에도 마련됐습니다. 부천시는 청사 1층 로비와 부천역 마루광장 등 2곳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국가 애도기간인 오는 5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부천에서는 20대 여성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이달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평구의회 의원 중 일부가 제주도로 연수를 떠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부평구 의원 3명은 지난 10월 31일 오전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 연수를 떠났습니다. 해당 연수는 전국 기초의회 중 참가 신청을 한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 기법 등을 교육하는 과정인데요. 당초 연수에는 부평구 의원 6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3명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위약금 27만 원씩을 내고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의회에서 최근 인천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김대중 부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대중 의원입니다. 예, 지난주 노동이사제 발전과 정착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노동이사 협의회 임원진들과 함께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와 향후 발전 과제 등에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노동이사분들이 주신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서 우리 인천시만 조례에 노동이사가 아닌 근로자 이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에 맞게 변경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활동 경비 이런 거에 있어서 다른 광역시에 비해 지원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또 노동이사 분들께서 현업과 노동이사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져서 애로사항이 좀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노동이사 활동 시간 보장을 위한 적정 직무 배치라든지 직원 상담, 또 활동 준비를 위한 직무 공간 제공, 노동이사 역량 개발을 위한 전문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에 대해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네,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고 어떤 지원책들이 또 추가될까요? 일단 제가 그 노동이사 협의회분들을 통해서 현장의 몫을 처음 들은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약간 어렵지만, 말씀해 주신 의견들이 크게 불합리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노동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는 문제가 좀 없을 것 같고요. 회의 참석 수당이나 활동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활동 범위와 지원 수준 등을 면밀히 좀 파악해서 우리 인천시 노동이사 분들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또 기관별로 다른 노동이사의 임기를 통일한다든지 노동이사 임명 방식을 현재 추천해서 선출 방식으로 변경하는 부분, 그리고 안건, 부의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로자 이사제 조례 자체가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통해서 노사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발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인천 시민들의 노동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인천은 이렇게 보면 일하기 좋은 노동 환경,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 항만 물류단지 등에서 많은 고용 창출이 되고 있고, 첨단 산업단지가 입지함에 따라서 고부가 가치 산업과 좋은 일자리 또한 많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인천에 있는 기존 산단은 점점 노후화되고 있고 기업들도 영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노동 조건은 열악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이러한 노동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두 가지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노동자에게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노후화되고 슬럼화되는 산업단지는 더 이상 노동자에게 가고 싶은 일자리, 가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산업단지 재생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고, 주변 지역 상권이나 주거 지역과 연계가 돼서 노동의 공간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푸른 녹색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 있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이 발전하는 노동 문화를 좀 만들고 싶고요. 더불어 여성이나 감정 노동자, 취약계층에 계신 노동자분들이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종 토론,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현장도 확보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노동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도 교육감 등 3명은 지난 5월 23일 한 방송 TV 토론회에서 최계훈 당시 교육감 후보의 논문 표절률이 88%에 해당한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꽃망울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젊은 목숨들이 가족과 친구들을 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의 황망한 마음을 모두 헤아리기는 어려울 듯한데요. 네, 고인들의 영면을 빌며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